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앞으로 대입 전형 예고제에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또 시행 계획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대입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학들이 발표한 대입 내용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침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수입시연구소 수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형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생명과학과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학생이 고3이라서 아버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이시고 걱정 많으시죠? 예, 많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정확하게 좀 상담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윤상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 윤상형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기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셔서 오늘 저희 상담 의뢰하셨어요? 예, 저희 아들 교내 수상 경력을 활용해서 성적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기 아버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 우리 학생한테 이제 필요한 전형, 또 적합한 전형,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어떤 공부 방법, 또 준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설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인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38등급, 영어는 2.75등급, 과학은 2.58등급, 그래서 국수영탐 평균이 2.68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 한 3등급이었다가 그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이제 1등급으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조금씩이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A형 100분위 70에 4등급이고요. 수학 B형 100분위 86.58에 3등급, 영어 86.67에 3등급, 그다음에 과탐은 생명과학과 화학 1을 선택했는데요. 각각 3등급과 4등급입니다. 자, 작년 11월 모의고사와의 비교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학은 또 반대로 1등급 정도 올랐고요. 영어는 그대로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지금 성적이 향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을 했고요. 또 2학년 때는 학급 회장한 기록이 있고, 동아리 보시면 창의과학반 활동, 과학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이 눈에 띈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인데요. 1학년 58시간, 2학년 50시간을 했고요. 또 방과후 수업에 한 346시간, 2년간 346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입니다. 꽤 많은데요. 보시면 모범학생 표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어떤 수상한 기록들, 그 다음에 또 교과 성적 우수상이 있고요. 또 대학 탐방 보고서 경연대회 같은 부분에서 수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자기소개서 경연대회에서 1등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과학, 수학, 도서, 독후감 대회에서 동상한 기록, 그다음에 교과성적 우수상, 문학이라든가 생명과학 부분에 있어서 교과성적 우수상을 받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요. 1지망으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를 논술 또는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3지망은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요. 비교과 영역에서는 다양한 활동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우선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교과 성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 전반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 이제 수학이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 영역이 조금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가 올라갈수록 성적이 이제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반대로 이제 수학이나 영어 또는 과학 같은 과목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한 느낌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생명과학 과목은 지금 2학년 때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드리겠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평균 등급이 한 3.38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보다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영역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또 그 교과 성적하고는 좀 반대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그런 부분이 좀 고무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현재 등급이 3등급이지만 백분위가 이제 2등급 컷에 거의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2등급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정시를 생각한다면 100분위 1, 2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수시를 생각할 때 어떤 최저기준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3등급과 2등급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반드시 2등급을 또 2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100분위 합을 보니까 한 313점 정도 됐었는데요. 이 정도 점수라면 이제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5% 상위 누적 19.5%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정도 성적이라면 한성대 또는 서경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과 살펴드릴 텐데요. 교과, 모의고사, 비교과 셋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분이라면 역시 이제 비교과가 될 수 있는데 비교과 부분에서 이제 특히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생의 리더십 관련 활동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학급 회장도 했었고요. 또 이제 학생회 부회장도 했었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활동 내용들이 이제 또 생활기록부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공로상 같은 부분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성실한 학교 생활 또 리더십 이런 부분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우수한 점이라면 또 방과 후 학교의 수업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 성적 향상이라는 부분을 또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뤄냈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좀 단점이라면 우리 학생이 이제 생명과학 또 생명공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어떤 전공 활동 기록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경시대회라든가 또 연구 프로젝트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활동들이 좀 많은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생명공학 을 희망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과목에서 1등급을 맞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고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 전공 관련 활동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건국대와 성균관대 또 중앙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희망대학의 어떤 도전 가능성 또는 합격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지망으로 꼽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부인데요.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형 요소 살펴보시면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이제 심층 면접 10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의 특징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1단계의 선발 배수가 이제 증가되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서류를 통해서 우선 면접 대상자를 선발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폐지가 되어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교과 성적 조금 부족하고요. 또 전공 적합도도 조금 부족하지만 리더십을 비롯한 어떤 성실한 교내 활동들이 좀 많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 작성을 좀 하고 또 면접에서 실력 발휘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논술 우수 전형인데요. 학생부 40%, 논술 6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6이어야 되고요. 탐구 각각이라는 의미는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데 각각 한 과목씩 별개의 과목으로 취급해서 국수영, 탐구 2.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에 드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고요. 네. 또 논술 시험은 이제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물화생 중에서 택이하는 과목 수학과 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최저 기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합격 가능성이 그래서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시에서도 좀 희망하고 있었는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1.5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학생부 자소서 또 교사 추천서를 서류로 제출하게 되는데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일반형과 심화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은 이제 일반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심화형의 지원 자격은 뭐 심화 과목을 이수하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형에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좀 아쉽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요. 또 역시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3학년 1학기 동안에 교과 성적하고 전공 적합도를 조금만 보완한다면 또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전형상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소 지원에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 제가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생이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셋 중에서,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희망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지금 3학년 1학기 동안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2점대 초반 정도로 낮춰주면 어떤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글짓기 관련 어떤 수상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처럼 뭐 리더십 전형 이렇게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공 적합도도 높아야 되고요. 인성, 리더십, 성실한 학교생활 모든 요소들이 고루고루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든가 수상 이런 쪽만 많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한테는 지금 부족한 전공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서류 구성할 때 우리 학생이 활동했던 그 동아리 활동이 이제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 3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활동의 구체성 이런 부분들을 서류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성적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네. 아까 현재 성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백분위가 한 5% 정도 올라간다면 뭐 가천대, 가톨릭대, 서울과학기술대에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10% 정도 백분위가 올라간다면 건국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지원 대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학생이 그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향상 추이를 살펴서 이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3학년 1학기 내신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할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영주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3학년 기간 동안에요. 어떤 활동 내역을 좀 증가시키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이제 지금 기존에 하던 활동을 이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을 좀 더 올려서 지금 친구가 과학은 괜찮지만 수학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네. 수학, 과학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전공 관련된 활동을 좀 보완하고 교과 성적을 좀 더 높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지원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또 성적이 향상되면은 또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과 전형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전형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한 3개 대학 정도를 추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국민대학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에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이제 생명 나노화학과라는 학과를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30%와 서류 7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가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대학을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국민 그 프론티어 전형이라는 것이 모집 인원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비율이 이제 상승되었고요. 그래서 면접 비율이 상승되었다라는 부분을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학생회 활동들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면접 능력이 조금 더 우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모집 인원도 늘었고 또 면접에서 어떤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대학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 또 교과 성적 이런 어떤 보완해야 될 점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아마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숭실대학교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역시 똑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역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서류만 가지고 우선 선발을 했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전공 적합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면접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뭐 성실한 활동,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학업 의지, 그다음에 뭐 인성, 잠재력 이 모든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을 철저하게 가고 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서류 부분을 충실하게 꾸민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학교 일반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전형은 이제 다른 전형과는 달리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홍익대학교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네.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또 3학년 1학기에서 교과 성적을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지만 네. 수학과 영어의 백분위가 이제 거의 2등급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네. 내신과 수능 어디에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내신과 수능 어디에 비중을 어떻게 되어야 좋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시와 사실은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만한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수시가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그 대학에 모의고사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밑에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리 학생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상승 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수시 지원 대학 이상의 어떤 대학을 정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와 정시가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시 그 학생부 교과의 어떤 주요 교과에 대한 대비는 정시 모의고사와 좀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라는 틀에서 같이 주요 교과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에 따라서 향후 전략을 다시 구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아버님 어떠신가요? 도움 좀 많이 되셨어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지난 3월 22일 네. 입시 설명회를 처음 접해봤는데 너무나도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상방송이나 인터넷 다시 보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네. 있지만 열심히 시청해서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관심이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도움 많이 되셨다니까 저희도 기쁘고요. 또 아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명공학자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공 관련 활동 및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 전략은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정시 대학을 가늠한 후에 수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화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국민대학교 생명나노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홍익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고3 생활을 힘차게 다시 더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2015학년도 주요 대학교의 이 수시 주요 전형별 지원 가능 졸업 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요? 네, 우리 재학생들과 재수생들 혹은 뭐 3수생, 2생의 학생들 경우에 이 자격의 졸업 연도에 따라서 지원 자격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수시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졸업 연도에 따라서 지원 가능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졸업 연도를 살펴보는 것은 전형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2015학년도 연도 제한이 있는 수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2015년이죠.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 현재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재수생이나 3수생 이상의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선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의 DKU 인재 전형이 이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15년 2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현재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형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지원이 네. 가능한 전형인 거고. 네. 자, 그러면 올해 졸업을 한 2014년 졸업생까지 가능한 대학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재학생, 현재 고3 학생들과 현재 재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우선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의 KU 자기추천 전형이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이화여대 지역 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까지는 올해 졸업한, 그러니까 재수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전형입니다. 네, 이렇게 제한이 있는 전형이 있는 반면에 졸업연도 제한이 없는 전형들도 있을 텐데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네, 지원 자격에 졸업연도 제한이 없는 전형, 말하자면 재수생과 N수생 이상의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 KU 논술 우수자 전형부터 시작해서 경기대학교 학업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고려대 안암 캠퍼스의 일반 전형, 서강대 논술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이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이화여대 일반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그다음에 논술 전형, 한국외대 논술 전형,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특히 이제 재수생 이상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를 거의 지원하지 않고 정시에만 올인하는 경향이 강한데, 수시도 분명히 주어진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수생과 삼수생들이 지원 자격 여부의 허용에 따라서 네. 경쟁률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학생 입장에서는 재수생이나 N수생이 또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전형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검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네. 책을 읽으면서 법주의에 대한 꿈을 키워갔고요. 네. 판사보다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라서 또 명확한 것 같고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정확한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는데요.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간고사가 지금 언제 봐요?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보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시작하는. 일단 준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친구가 일단 뭐 논술 중심으로 뭔가를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제 내신과 비교과로 어떤 전형이 알맞은지 알려주시고요. 대학에 갈 때 대학을 보고 가는 게 좋은지, 학과를 보고 가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질문도 했고 또 꿈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적부터 분석할 텐데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평균을 잡았는데요. 국어는 2.67등급, 수학이 2.34등급, 영어가 3.2등급, 사회가 2.82등급 해서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2.75등급입니다. 학년별 좀 성적 추이를 볼 텐데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수학은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영어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영어는 좀 다른 거에 비해 좀 보합세라서 3등급, 4등급, 2등급 초반, 그리고 3등급 중반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 이번 3월 달에 봤던 성적입니다.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를 받고요. 탐구 두 과목을 봤는데요. 표에 보면 나온 듯이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라서 국어랑 영어에 대한 학습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월과 성적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국어는 3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고무적으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볼 텐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리더십 활동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지금 학급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활동 내역에 비해 다시 말하면 본인이 맡은 직책에 비해서 활동 내역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크게 전공과 좀 무관한 걸 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고요. 봉사활동은 보시다시피 지금 1, 2학년 합쳐갖고 한 52시간 정도 했고요. 방과 후 학교에 충실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내활동도 볼 텐데 2013년도에 수상 실적을 좀 볼 텐데요. 친구가 글쓰기 대회 상이 좀 있고요. 교과 수상이 있고 2014년도에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망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논술 전형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2지망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의 일반 전형 논술이죠. 마지막으로는 중앙대학교 신방과의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영역 가운데서 이제 수학 교과에서 우수한 성취도가 눈에 띄는 학생인데요. 희망대학에서 모두 논술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좀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본인의 어떤 성적을 분석해 봤을 텐데 많은 전형 가운데 논술 전형을 좀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죠? 비교과가 생각보다 다른 애들이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비교과가 좀 딸린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적어가지고, 수시로 가야 되긴 하겠는데, 내신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논술 전형이 제일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어떠한 학생부 내역에 강점이 없다고 하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논술에는 강점이 있나요? 논술은 답하기 힘들죠? 네, 뭐냐면 아이들이 보통 뭔가 준비할 때 자기의 어떤 약점도 파악하는 걸 중요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내가 정말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그걸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친구의 성적을 보면요. 3월달 모의고사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100분위를 합치니까 한 8.6, 8.5 사이가 나오니까 네. 이 정도 성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단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는 대학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N수생을 빼고요. 3월 성적을 봤을 때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이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중하위권과를 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석 사항을 보면 학생부를 분석한 건데 일단 학생부 성적이 일단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제가 볼 때 이따 설명하겠지만 학생부를 이용한 대학의 안정권을 잡고 논술 전형에 상향 지원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논술 전형을 쓰던 뭘 쓰던 간에 수능 최저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수학은 좀 잘하지만 국어랑 영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고려대, 중앙대 논술 전형인데요. 그 희망대학 전형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예. 친구가 3개의 대학을 희망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친구가 지금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정예과인데요.
먼저 지원 유불리를 분석해 보시면 선발 인원이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수능 최저학력이 이제 4개 영역 등급합 6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일반 전형으로 본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을 볼 수 있고요. 전년도에 일단은 우선 선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경쟁률이 43대 1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논술고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능 최저가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고려대학교 보도록 할 텐데요. 선발 인원이 마찬가지로 좀 축소가 됐고요. 수능 최저가 지금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이 좀 높은 과예요. 그래갖고 지금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합 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충족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가지고 충족이 되었을 때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대 볼 텐데요. 선발 인원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네, 9명을 네. 뽑고요. 수능 최저학력은 3개 영역 등급합 6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높은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가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중대 추천 전형으로 일단은 포함시켰는데 네. 이거는 친구가 수능 최저학력 충족이 된다고 하면 수학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대에서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그런 과로 한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좀 과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희망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앞에서도 우리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대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학과가 우선이냐 아니면 대학이 우선이냐 참 고민이 될 부분인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학과가 먼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학과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적성, 또 사회적인 어떤 기준, 또 장래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학과를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계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고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전공을 갖다가 또 다른 전공으로 넘어가기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인문계열은 이제 그 학문의 성격이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A라는 전공을 했다 B라는 전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좀 그 자연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학과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인문계 학생들이라면 학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과보다는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대학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혹은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성적과 비교과로 또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도 또 어떤 전형이 유리했는지 궁금해했고요. 그러는데 자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에 대한 원서를 쓸 때는요, 한 4단계에 걸쳐갖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릴 텐데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원서 배치를 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어떤 정시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지원이 가능한 성적입니다, 현재. 2단계에서 그러면 내가 정시 이 정도 간다고 했으면 나의 학생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판단했을 때 학생부로만 간다고 하면 수도권 중앙이권대학교 학생부 전형의 지원이 가능한 성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부 내신 말고 나의 비교과 활동은 어떤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꾸준히 맡았지만 특별한 전공 소양이 보이지 않고요. 전공 소양이 엿보이는 비교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어떤 강점을 살렸을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봤을 때 1순위는 좀 안정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1순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친구가 수학과 사회 성적이 좋기 때문에 활용할 좀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여기에 1순위를 잡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을 지금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데 친구의 장점은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언어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이 포함된 그런 대학에 논술 전형에 지원해서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친구에게 불리한 전형이긴 한데 친구가 만약에 6월달 성적 이후에 성적 추이가 좀 친구의 뜻대로 좋지 않다,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면 학생부 성적과 활동 내역을 좀 포함시킨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오늘 홍익대가 자주 나오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 대학은 제가 홍익대학교 법학부를 좀 지원을 희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의 꿈과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100인데요. 수능 최저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2개 2등급이 나와야 되고 또 나머지 2개도 3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학력 통과 시에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얼만큼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지금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경제학부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40인데요.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등급이 탐구가 1, 4예요. 그런 네.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과에 지원하다 보니까 신방과보다는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맞춤형으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볼 대학이 중앙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은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인데요.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도 일반 인문계열은 국어 논술인데 국문 논술인데 일단은 사회계열만큼은 수리 논술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강점이 일단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하셔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1학년 때 무단지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좀 불리한 점이 있나요? 예,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요.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종합에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3회 이내로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본적 틀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학생부 종합을 쓴다고 해도 소명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 많이 된다요, 오늘?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마무리 조언 한마디 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친구가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올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학은 괜찮고 탐구도 괜찮은데 국어, 영어가 성적의 추이가 거의 고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추이가 별로 없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학교 담당 교과목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갖고 국어랑 영어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3등급이기 때문에 막연히 1등급을 노리지 마시고 내가 단원별로 취약한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먼저 2등급이 될 건지 또 2등급에서 어떻게 1등급으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국어, 수학, 영어의 학습 계획을 짜는 것이 입시의 판을 좀 넓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적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어와 영어에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검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내신 성적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모의고사 국어와 영어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원 전략은 우리 학생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순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는 수리 논술이 포함된 논술 전형, 3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홍익대학교 법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논술 전형,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지금 두 번째 학생도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나 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대비하느라 바쁠 텐데 중간고사를 위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거든요. 뭐 긴 학교는 일주일 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요. 또 이제 하루에 실시하는 과목의 수도 한 과목 내지는 이제 두 과목으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나머지 시간이 다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고사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좀 포기를 하거나 또 이제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수시에 도전하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겠다. 정시는 수능 100%니까 내신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부 성적은 이제 모든 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을 딱히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척도가 되는 부분이 중간고사 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이 또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지는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영준 선생님께 짧게 답변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이제 올해부터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0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범주를 어떻게 제한을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은 뭐 어떤 시험은 뭐 쓸 수 있고 어떤 시험은 쓸 수 없다고 막 헷갈려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표현된 내용 중심으로 쓰시면 되고 그 외의 거를 배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시 상담 진행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